네, VIP 회원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톡으로만 여러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현재 보유 종목들 주가 흐름들 쭉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제가 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NF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 FNF 87,600원에 지금 현재 11월 25일 종가에 마감했죠. 자, FNF가 최근에 인적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이 패션 사업과 이 신설 지주회사 홀딩스전을 통해서 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하는 그런 공시를 했죠. 내년도 4월 29일부터 5월 20일 약 한 달 가까이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2021년 5월 21일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모두 변경과 재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분율은 종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특정 사업에 대한 뭐 LG화학 같은 그런 물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가치 희석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주 가치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는데 저희가 10만 원대 매수했죠.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끌고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 뭐 사업 가치의 어떤 그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홀딩스 전환 시에 시가총액이 하락할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산 이후에 1차 확산 때 85,000원, 8만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았고 85,000원대는 강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악세에도 불구하고 85,000원대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 보신다면 네, 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본 가격대 85,000원대는 유지한다. 추가 매수는 제가 안 한 이유는 네, 주가가 좀 상방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한 다음에 뭐 또 단기적인 또 매매 또 우리 계속 하니까 일단 이 종목은 스윙 전략으로 계속 갖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뭐 내년 4월 분할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된다면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해서 매수 단가까지 이상 온다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분 가치에서는 없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분할 이후에는 FNF 홀딩스와 FNF 지주사와 패션 사업 부분으로 변경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적으로 시가총액이 분할 전에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넓게 갖고 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겠고요. 자, 넓게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업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국의 대리점도 많이 개설할 것으로 회사 자체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인 만큼 FNF에 대한 성장성과 실적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 겨울에 대폭 춥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도 네,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전이죠. 골프전 104,000원대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7만원 3,500원 800원까지 이틀 전에 급등했었죠. 네, 제가 매도를 안 한 이유는 네, 돌파를 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기도 했고 다만 2020년 올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 여부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외 매출 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 성장 포인트를 본다면 일단은 네, 기존의 비가맹점들의 가맹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가맹점 전환을 내년도에는 추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 주가 수준 뭐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장에 뭐 코로나19 국면이 해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전은 다소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75,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 쓴 겁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 주가 수준 네, PER 8배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2021년 시작 기준입니다. 일단은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겠고요. 75,000원대 가서 주가 탄력이
네,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종목 교체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일단 상승 추세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하방으로 일단은 시그널이 안 나온다면 이 종목은 일단 갖고 가는 전략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윌링스입니다. 자, 윌링스도 최근에 18,000원대 우리가 매수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죠. 16,0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인버터 전문 업체고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린뉴딜 정책 수혜 기업이죠. 뭐 당장의 실적보다는 네, 이 회사가 또 5G 관련된 망 구축에 따른 이 배터리 팩을 출시를 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장성의 무게를 둔 그런 종목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윌링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이전 고점까지는 모호합니다만 19,000원대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지속적으로 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윌링스 역시도 여러분들 네,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되 큰 추세가 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시 소폭 상승세는 단기간에 보였죠. 18,000원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일단은 거래가 대량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윌링스도 이 태양광 산업의 수혜주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장성에 기여한 종목 매수였던 거고, 이 종목 역시도 저희가 매수가 이상의 목표로 보유 전략으로 계속 유지한다 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입니다. 광전자도 네, 주가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죠. 2,300원에서 2,4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고 33과 35일평선 위에 있습니다. 요 화면에 요 두 라선 주황색 선이죠.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네, 오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참고하시고, 광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사업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 근거리 센서 국산화 사업을 하고 있죠. 이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300원대에서 하방 경직을 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죠. 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의 종목들은 이렇게 길게 좀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또 PBR도 0.6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 감안하신다면 제가 종목 교체를 안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고 광전자 지속적으로 보유 전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네,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경방 볼까요? 경방. 네, 경방도 봐야 되겠죠. 경방도 최근에 이 저 PBR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네, 한진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유상증에 참여하면서 이 한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회사 측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죠. 뭐 한진의 경영권을 노리거나 뭐 해당 기업의 한진 지분을 비싸게 넘길 가능성, 특히 이제 물류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손을 잡아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14,000원대 상승 이후에 조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뭔가 이 물량이 네, 털고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다면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11,300원은 단기적으로 본 건데 이 가격대 네, 21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 당분간은 횡보하다가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진득하니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PBR이 0.4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단기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JVM은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 보내드렸으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 사고 싶은 종목들은 참 많은데 JVM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아마존에서 이
제약사업 관련돼서 진출을 했죠. 어, JVM은 주가가 여러분들 리포트 보내드렸습니다만, 네, 오늘 강하게 밑골을 달고 좀 올라왔죠. 자, 조정 시에 매수 전략도 가능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JVM도 네, 충분히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 보유 전략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전에 차트를 보면 5일선이 돌파를 못했죠. 21선을 돌파 못했는데 최근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파란색이, 네, 녹색이 21선이고, 네, 이 회색이 5일선이죠. 자, 21선이 여기 녹색입니다. 녹색 21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바닥은 형성됐다. 최근에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네, 외국인과 기관은 네, 지속적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기 매도했다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13만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좀 염두하고 우리가 보유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빨리 올라가서 뭐 다소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과 연동돼서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순환이 아직은 좀 되지 않았다라는 좀 인식이 되시네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제가 분석한 흐름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 역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네,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볼 때마다 탄력 둔화가 있고 또 탄력 둔화 이후에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네, 손절할 때는 손절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역시 말씀드리겠고, 종목을 매일같이 사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만, 네, 우리가 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고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링네트입니다. 링네트도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린 이후로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이틀 연속 하락했죠. 오늘 6,100원까지 빠지면서 네,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장중에 그래도 네,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6,340원에 마감을 했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수도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모습을 보였고, 자, 제가 이 종목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네, 만원대까지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고, 제가 이 종목으로 네, 예전에 큰 수익을 내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 이때 8월 달에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고 최근에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382명이 나왔죠.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일주일 주간 단위로 해서 수도권과 호남, 강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추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장 막판에 좀 밀렸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때 수준의 참 아이러니하게 이 종목을 볼 때는 또 코로나 확산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간에 3335 이평선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내일 또 이 코로나 확진자의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들이. 자, 여튼간에 내일 반등 수준과 또 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보고 반등 시에 주목 교체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장기 보유할 종목은 아니고 이 코로나와 연계돼서 제시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분들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54,000주의 순매수는 들어왔습니다. 이 매수가 단기 매매인 것 같고 단기 매수 들어온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3335 이평선은 지지하면서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일단은 반등 시에 최소의 그 리스크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링네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또 언택트 활동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네트워크 수요는 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과 이런 재택근무 관련돼서도 좋은 또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여하튼간 이 종목도 최소의 리스크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별주들도 네, 웬만해서는 시그널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는다면 결국엔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진득한이 있을 종목들은 진득한이 있어 오고 네, 빨리 대응할 종목들은 빨리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겠고요. 자, 오늘 센트리온 지역이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어제 종군당을 추가 매수했죠. 네, 최근에 종군당이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를 멕시코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네, 임상 이상을 진행하면서 투약을 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군당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군당도 그런 측면 또한 실적과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도 저평가 최근 주가도 네, 단기 급등 이후에 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사이 이 가격대에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계속 가보는 그런 전략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제가 종목들에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께 음성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네, 보유 종목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과 톡으로 메신저를 하는데 오늘은 음성으로 여러분들 우리 보유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가끔씩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